이번에 이제 그 유시민이가 요즘 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김경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복당이 일단 됐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복당. 저는 이건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어. 김경수 같은 선거 사범은 네. 사면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엄중히 처벌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거 정치 공작이었죠. 정치 공작으로 그렇죠. 사면한 거고. 그때 당시 그러면 사면을 시키는 목적은 아무래도 뭐 민주당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뭐 거의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뭐 그런 정치의 공작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너무 신하게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우리 사정이고 어쨌든 김경수는 사면해서 복당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어떤 당이냐면 선거 사범 같은 거는 범죄 축에도 안 드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좌파 사이트에서 지금 김경수 난리가 났습니다. 김경수 아주 나쁜 놈이라고 진짜. 아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 좌파 사이트는 한 번도 김경수가 선거 사범이랑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조차도 이거는 법원이 미쳤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네네. 지금 김경수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사범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의 라이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욕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다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아직 안 됐지만, 쟤네들 생각에는 탄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대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실 대선 후보는요 여러 명인 게 사실 좋아요. 이재명 혼자 나와서 당선되는 것보다 흥행 면에서 좋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북한 같은 데잖아. 음. 그러니까 김정은 유일 체제처럼 이재명 유일 체제를 흔드는 어떤 놈도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김경수도 어쨌든 사면 받았으니까 나가는 게 당연히 자격이 있는데 네. 그걸 그렇게 욕을 해. 그리고 더구나 좀 유시민 같이 이렇게 좀 걔네들 브레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내가 다 썩었지만 네. 그 브레인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 갖고 뭐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처럼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아니 경선이라는 게 왜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결정이 됐는데 나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 경선 안 했잖아. 그렇죠. 이재명은 더구나 지난 대선의 패배자예요. 네네. 역대 선거를 보면 패배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 미국 가거나 자숙한다고 좀 쉬다가 그렇게 됐잖아. 이재명처럼 떨어지자마자 바로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나가는 놈이 없어요 세상에. 이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개탄을 해야 되는데 유시민은 역시 대체 이재명한테 대체 어떤 걸 받은 것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거. 유시민이가 김동연에 대해서는 배응망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경수에 대해서는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명계가 윤리적으로 틀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이 특수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래 비명계 너네 하는 얘기가 맞아. 근데 윤리적으로 틀렸어. 그럼 그 윤리에서 옳고 틀림에 대한 기준은 지가 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쪽에 서 있으면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재명 반대 쪽에 서 있으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역사에서 봤었던 그 나치의 그 어떤 집권 방식과도 비슷한데 네. 유시민은 완전히 그냥 이 선동가가 다 됐네요. 김어준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윤리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 민망하니까 이제 그 계엄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헌재하고 검찰하고 판사들이 할 일이지 이재명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사실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인데 이걸 계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계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시민발 계엄. 자, 그럼 유시민발. 유시민발 계엄.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뭐 출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계엄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게 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죠. 지가 민주주의를 제일 파괴하고 있는데. 나쁜 놈. 자, 그러면서 이름에 네. 민자 있는 놈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유시민, 뭐 김용민, 뭐 김동민, 뭐 누구냐 또 있잖아. 김용민 같은 애, 뭐 김민석. 김민석. 오히려 이 민자 있는 놈들이 더 막 살아서 네네. 저 혼자 열심히 살면 뭐 합니까? 시청자분들 중에도 민자 들어가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네네. 민씨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그 민초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민초.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죠. 하여튼 아쉽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종석도 이번에 계속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재명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정권 교체해야 돼. 이거 뭐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임종석은 네. 그 이재명 출마를 반대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우리가 제일 무섭거든요. 임종석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재명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제일 뭐 만만한 상대긴 한데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제일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은 정말 대통령에 대한 확률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이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고 다른 사람을 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건 진짜 아찔한 상황이죠. 그건 아찔하죠.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참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이제 고민정이 오늘 또 등판해가지고 화제입니다. 네. 고민정은 도대체 친문입니까? 비명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 고민정은 이제 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척하다가 네. 이제 뭐 최고위원 때도 이제 막 그랬잖아. 뭐 나 이재명 나 뭐 체포 동의안 부결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랬다가 인증하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저기 비명계들이 좀 유리한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거기 또 가고, 또 이제 둘러붙고. 가다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오고. 굉장히 출입이 자유로운 분이죠. 프리패스권.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프리패스권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민정 이분의 그 뇌는 네. 그 여러 가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나면 거기 갔다가 네네. 그냥 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다 먹었어 이미. 네. 그럼 이제 다시 오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고민정이가 지금 네. 이제 이재명한테 약간 선을 긋는 것도 냄새를 지금 맡은 겁니까?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뭔가 좀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는 잘 맡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고민정도 민자 들어가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민의 날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친문들이 좀 네. 뭐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임종석이 또 우리 고민정의 멘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또 저기 임종석이 고민정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의 숨결을 네, 익혔다. 그러니까 숨결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그런 분이지. 그렇죠. 그런 멘토지. 근데 네. 그분이 이제 나서니까 나도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까 뭐 이제 그걸 꽂혔죠. 야야 이거 이재명 안 돼 이렇게 꽂으니까 넘어온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고민정이 그래서 이번에 유시민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그거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 그때 유시민 작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약간 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유시민이 그때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죠. 이재명 계속 편 든 건 맞는데 네. 정작 고민정은 과연 그 시기에 뭘 했는가?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고민정은 있잖아요. 지금 항상 그러니까 난 친명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러고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최고위원까지 된 거라고요. 네. 그런데 자기는 그리고 고민정이 수박이라고 누가 그랬나? 수박이라는 말을 일부 하긴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다가 인제 와서는 그때 너 뭐 했냐? 이건 좀 아니죠. 이런 사람이 기회주의자죠. 눈에 띄는 게 이현주가 조용합니다. 이현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 이현주가 이렇게 뭐 친문과 뭐 이렇게 친명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사냥개 역할을 좀 해줄 법도 한데 원래 이재명의 개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냥개 이현주가 아까도 찾아보니까 네. 이제 그 시추 문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이현주. 네. 뭐 무슨 말을 벌써 약간 좀 도망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좀 하긴 안 하진 않겠지만 네. 임팩트 없는 말을 해서 주목을 못 받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왕고래 얘기는 좀 많이 하는데. 대왕고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네. 대왕고래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대왕고래가 네. 이제 처음 어떤 신문에 의하면 네. 이제 그 총선 패배 후에 울적하던 차에 그렇죠. 그냥 그 대왕고래 얘기가 나와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서 이제 대통령이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무슨 뭐 발표가 있었나 보네요. 네,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없다라고 나왔네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는 액트지오라는 거기 그 담당 회사가 네. 저는 그렇게까지 허접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그렇게 좀 안 믿었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그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어요. 저는 이게 더 정부 입장이네요. 이게 더 확실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 사실상은 뭐 경제성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경제성이 없다라고 일단 산업 네. 통상자원부가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뭐 근데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파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 부탁해서 파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도 아니고, 뭐가 좀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파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해 그 가스정 같은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뭐가 나오긴 했었거든 예전에. 그래 뭐 그랬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뭐 결과 안 좋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석유라는 게 그렇지 않나? 다 가스나 석유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뭐 자원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두커니 좀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네,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자원 외교 같은 것도 그렇게 욕하고 뭐 사자방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는데, 그럼 뭐 리튬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랬습니까? 그래서 포항제철 그때 대박 났어요. 그 어. 리튬이 2차 전지로 아주 뭐 원료로 아주 좋은 건데, 네네. 그게 아주 무지하게 나왔는데 MBC PD 수첩이 그 당시에 막 편파 보도를 했어요. 그 뭐냐 자원 얘기 한다더니 그 리튬이 있냐? 그래갖고 PD가 사판자로 가지고 거기 소금 광산에 가요. 네. 소금 연못에 가서 땅을 좀 파더니 없지 않냐? 뭐 이게 끝이야. 저기 삽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리튬은. 근데 그렇죠. 기계로 파는 건데 그걸 그따위로 이렇게 쇼한 거야, 쇼.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차 타고 올라가니까 숨이 찹니다. 당연히 차지 고온인데. 근데 이런 생쇼를 했던 PD 수첩 나중에 리튬 나오고 나서 사과했느냐?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전혀. 나쁜 놈입니다, MBC. 나쁜 놈이죠. 네. MBC죠, 그것도. 그것도 MBC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네. 지난번에 윤미향한테 2심 이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만약에 또 이 윤미향이 대법원 또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또 했죠. 네. 그랬는데 상고를 포기했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각이 됐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있잖아요. 네네. 1심, 2심 다 무죄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 상고를 할 거면은 이제 상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 네.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일 때 상고를 또 하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 네. 왜냐면 무리한 상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물론 이제 강제성은 없는데. 그래서 네네.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끝났답니다. 끝났습니까? 네. 회의가 90분 만에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끝났는데 네. 아직 그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 결론 내리지 않았다. 결론 내리지 근데 않았죠. 저는 당연히 이거는 안 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그만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당연히. 아니 이제 저기 8년 정도 괴롭혔고, 제가 진짜 그 안타까운 게 그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AI가 진짜 각국에서 AI 붐이 일었고, AI가 진짜 그러니까 각국은 다 AI 뭐 회사들 사가지고 AI 키워서 막 진짜 뭐 챗 GPT 같은 거 다 만드는데 우리 AI는 어디 갔냐고. 우리 삼성이 만약 그 잃어버린 8년이 없었으면 지금 AI 부분에서도 진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반도체마저도 삼성은 진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대통령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삼성이 정말 정치 관계 없이 오히려 정치가 조금 밀어주면서 정말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얘기 듣도록 하고요.